지난 시간에는 전쟁의 신 아레스를 통해 에레보스가 다가오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고 새로운 캐릭터들이 등장했는데요. 오늘은 DC 코믹스 자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강력한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린랜턴 군단과 히어로들은 에레보스와 다크사이드의 좀비 군단을 막고 우주의 멸망을 막아야 하는데요. 과연 히어로들은 우주의 평화를 지킬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알프레드는 자신의 손으로 브루스 웨인과 딕 그레이슨, 팀 드레이크를 총으로 쏴 죽이는 악몽을 꿨고 꿈속에 나타난 그들은 알프레드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알프레드는 그들의 얼굴을 차마 보지 못한 채 흐느끼며 용서를 비는데요. 그 순간 알프레드의 여자친구이자 의사인 레슬리 톰킨스 박사가 알프레드를 깨우며 위로해주지만 이미 마음이 망가진 알프레드는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죠. 그러자 마음이 안타까워진 레슬리는 자신을 용서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곧 분노가 자신을 집어삼킬 것이라고 조언했고 알프레드는 자신은 화나지 않았다며 애써 그녀의 말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레슬리는 당신은 배트맨을 훌륭하게 키워왔고 죽은 브루스도 당신이 분노를 안고 사는 건 절대로 원하지 않을 거라며 그를 다시 한번 위로해주죠. 하지만 그 순간 브루스 웨인의 아들이자 그의 뒤를 이어 배트맨으로 활약하고 있는 데미안 웨인이 나타나자 알프레드는 레슬리와 동거를 하고 있다고 밝히며 어색한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는데요. 충격적이게도 데미안 웨인은 5화 행성의 수호자들을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날 것이라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죠. 그러자 알프레드는 자신은 이미 많은 아들을 잃었고 더 이상 잃고 싶지 않다면서 제발 안전한 곳에 있어달라고 부탁하는데요. 데미안 웨인은 좀비 바이러스가 우주 전체로 퍼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안전한 곳은 없으며 반드시 이것을 막아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그를 막고 싶었던 알프레드는 너 혼자서 신들을 막을 수 없다며 다시 한번 그를 잡아보지만 이미 마음을 굳혔다는 것을 느끼고 무기와 힘, 반지 그 어떤 것도 좋으니 자신도 함께 싸우게 해달라고 부탁하는데요. 데미안 웨인은 당신은 지금까지 쓸데없이 구경만 한 적이 없으며 우리 가족이 이룬 업적은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말하죠. 그리고 당신은 나의 아버지와 같기 때문에 자신의 손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게 해달라면서 그를 안심시킵니다. 그렇게 알프레드를 안심시킨 데미안 웨인은 슈퍼맨과 함께 5화 행성으로 떠났고 남겨진 알프레드는 자신의 무능함을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배웅해주죠. 알메락 행성은 위대한 전사들인 알메락시안과 진보된 기술을 바탕으로 수많은 전투와 정복 전쟁을 거치면서 발전해왔고 그 때문에 이 행성은 지금까지 정복당하지 않은 전사들의 고향이었는데요. 어느 날 정찰병으로부터 좀비 군단이 몰려온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알메락 행성의 여왕 맥시마는 이 싸움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고 급히 행성의 사람들을 탈출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부심 강한 전사이자 행성의 지배자였던 맥시마는 백성들의 탈출 시간을 벌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해 좀비 군단과 싸우기로 결심했고 그녀의 연인 프리마도 이 전투에 기꺼이 동참하죠. 하지만 좀비가 된 뉴 가제의 신들은 감히 그녀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했고 결국 프리마가 좀비 다크사이드의 오메가 빔에 학살당하는 것을 시작으로 맥시마 역시 사로잡히면서 찬란했던 알메락 행성은 종말을 맞이합니다. 한편 5화 행성에서는 그린랜턴 군단과 수많은 히어로들이 모여 있었고 5화 행성의 수호자 간셋은 말합니다. 지금까지 12행성이 멸망했고 1000억 명이 넘는 생명이 죽음을 맞았기 때문에 더 이상 좀비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고 말이죠. 그리고 현재 7개의 행성이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우리는 이 감염된 세계를 파괴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하는데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슈퍼맨은 우리에게는 좀비 치료제가 있고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합니다. 하지만 간셋은 당신을 존경하지만 좀비 바이러스와의 싸움은 너무나 위험하고 그 대가도 크기 때문에 감염된 행성을 파괴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일이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죠. 그리고 이때부터 사이보그가 슈퍼맨의 말에 동조하거나 브레이니악이 감염된 행성을 파괴하는 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말하는 등 히어로들 사이에서도 파괴와 구원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게다가 분노한 슈퍼맨이 간셋이 전 세계를 파괴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한다면서 나서고 그를 동조하는 히어로들이 전투 준비를 하면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는데요. 그 순간 그린랜턴 카일 레이너가 그들을 가로막으며 진정시켜보지만 간셋은 더 이상 강력한 존재가 감염되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며 슈퍼맨을 포박해버리죠. 그리고 마침내 분노가 폭발한 슈퍼맨이 포박을 풀고 간셋을 때리면서 그린랜턴 군단과 히어로들의 대대적인 전투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던 배트맨은 이 모든 것을 조종하는 것이 전쟁의 신 아레스라는 것을 깨닫고 그를 추궁하는데요.
그들의 전투를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던 아레스는 자신은 단지 조금의 감정만 조종했을 뿐이라며 뻔뻔한 대답을 늘어놓죠. 하지만 그 순간 믹시즈 피틀릭이 나타나 절대로 슈퍼맨을 해치게 두지 않을 거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치열했던 전투는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듭니다. 참고로 1944년 9월 슈퍼맨 30권을 통해 처음 세상에 등장한 믹시즈 피틀릭은 5차원에서 온 인프로 끊임없이 슈퍼맨을 괴롭히며 장난치는 개그 캐릭터로 묘사되었는데요. 문제는 이 캐릭터가 우주와 만화 밖의 세상까지 영향을 끼칠 정도로 넘사벽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번 슈퍼맨은 그의 장난에 놀아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믹시즈 피틀릭은 스스로의 이름을 거꾸로 부르거나 스펠링을 거꾸로 쓰면 강제로 5차원으로 이동되어 90일 동안 갇혀 지내야 된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고, 슈퍼맨은 이를 이용해 매번 그를 5차원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90일이 지나고 믹시즈 피틀릭이 나타나면 또다시 장난을 쳤고, 슈퍼맨은 그를 속여 다시 5차원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을 반복하며 믹시즈 피틀릭은 오랫동안 슈퍼맨의 단골 악동으로 소개되었죠. 이렇듯 믹시즈 피틀릭은 슈퍼맨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를 놀리는 재미로 살아가지만 그의 능력만큼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믹시즈 피틀릭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시간을 초월한 5차원적인 존재로 그에게 있어 DC 코믹스의 세계관인 3차원은 평면적인 세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믹시즈 피틀릭은 3차원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만화책처럼 평면으로 바꾸거나 변형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간단하게 지울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죠. 또한 다크사이드의 오메가빔을 담뱃불 취급하고 행성과 은하계를 공놀이하듯이 가지고 놀거나 멀티버스 자체를 자신의 손안에 쥐고 소멸시키거나 창조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사건을 만화책처럼 저장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말풍선과 글을 자신의 뜻대로 바꾸거나 현실 세계로 넘어와 작가와 편집자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존재죠. 하지만 믹시즈 피틀릭은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능력을 오로지 슈퍼맨을 놀리고 그에게 관심받는 일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슈퍼맨이 사라지는 건 그에게 있어 최악의 악몽이라 할 수 있겠네요. 오화 행성에 믹시즈 피틀릭이 나타나자 분노한 아레스는 전쟁의 신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냐고 물어보는데요. 믹시즈 피틀릭은 당신을 조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면서 아레스를 도발하죠. 하지만 그의 존재를 알고 있는 오화 행성의 수호자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2명의 슈퍼맨은 급히 그들을 뜯어말립니다. 그리고 슈퍼맨은 오화 행성의 수호자들에게 우리는 감염된 행성의 치료제를 가져가 그들을 구할 것이고 만약 우리를 막는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그들을 협박하는데요. 갑자기 원더우먼이 이건 단지 좀비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위협이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다크사이드가 고대부터 존재했던 신이자 어둠의 신인 에레보스를 우주에 풀어놓았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자 간셋은 에레보스가 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면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그는 모든 것을 쓸어버릴 거라고 말하죠. 따라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오화 행성의 중앙 배터리만은 보호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모든 그린랜턴에게 배터리를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참고로 오화 행성의 중앙 배터리 안에는 그린랜턴의 모든 지식과 의지력이 무한으로 담겨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린랜턴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 배터리가 파괴된다면 우주의 경찰을 자처하는 그린랜턴은 당연히 존재할 수 없고 그것은 곧 그린랜턴의 존속과 연결되기 때문에 당연히 간셋은 모든 것을 쏟아부어 배터리를 지킬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들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던 배트맨은 평소 우주를 감시하고 있는 당신이라면 현재 바이러스가 얼마나 확산되었고 어디까지 왔는지 알 수 있을 거라며 간셋에게 바이러스의 최전선을 알려달라고 말하는데요. 간셋은 최전선은 어디나 될 수 있고 다크사이드의 군대가 지금도 빠르게 우주를 멸망시키고 있다고 말하면서 빠르게 우주를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밝혀진 최전선은 놀랍게도 그린랜턴 킬로웍의 고향이자 160억 이상의 생명체가 살고 있는 볼로벡스 비크 행성이었고 그 사실을 확인한 킬로웍은 경악하죠. 그러자 그린랜턴 존 스튜어트는 빠르게 킬로웍을 진정시켜보지만 이미 정신이 나가버린 킬로웍은 볼로벡스 비크 행성으로 떠나버렸고 그것을 본 그린랜턴들은 그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간셋은 볼로벡스 비크 행성보다 오화 행성의 중앙 배터리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그들의 요구를 묵살해버리죠. 그리고 그들을 지켜보고 있던 믹시즈 피틀릭은 슈퍼맨과 내가 다크사이드를 처리할 테니 안심하라고 말하는데요. 애초에 믹시즈 피틀릭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아레스는 당신이 다크사이드를 물리칠 수 있을 것 같냐면서 몰아세웠고 믹시즈 피틀릭은 그를 멋진 꽃으로 만들면 싸울 필요도 없을 거라면서 오히려 즐거워하죠. 한편 존 켄트는 아버지를 한 번 잃은 경험 때문에 이번에도 함께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는데요.
클라크 켄트는 5화 행성의 수호자들이 행성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고 그 때문에 아직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행성이 많다고 말합니다. 물론 너를 안전한 곳에 두고 싶은 마음도 맞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모든 세계를 구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면서 아들을 말리죠. 그러자 존 켄트는 나는 아버지를 죽음에서 살려낸 적이 있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또 그럴 것이라며 아버지와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눴고 슈퍼맨과 믹시즈 피틀릭은 킬로웍과 함께 볼로백스 비크 행성으로 향합니다. 오늘은 DC 코믹스 자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믹시즈 피틀릭이 새롭게 합류하고 에레보스와 다크사이드 좀비 군단이 빠르게 우주를 멸망시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다크사이드의 좀비 군단과 히어로들의 거대한 전투가 시작되고 새로운 존재가 또다시 합류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히파라치였습니다.